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회의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상정해 국제 여론전에 착수했고,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건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일단 상품무역이사회는 지식재산권이사회 그리고 서비스무역이사회와 함께 WTO의 3대 이사회 중 하나입니다. 네. 물론 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구속력을 갖는 것이냐 그건 WTO 아닌데요. 제소와는 다른 거죠? 네, 그것과는 다른 의미인데 일단 우리가 주장한 의견이 사실 이게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기고 현장에서 회의 중에 우리의 요청으로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된 거거든요. 이걸 어찌됐든 주요 이사회에서 채택을 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여론전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이 됐다. 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WTO 정식 제소의 어떤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결코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안건을 긴급 상정하게 된 그 과정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첫날 회의가 열리던 와중에 우리가 긴급하게 논의할 안건이 있다면서 제안을 하거든요. 사실은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정되지 않는 건데 네. 요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이거는 지난달까지만 의제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7월 달에 발생한 상황이고 워낙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지에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주 제네바 대사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어떤 점들을 설명하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실무자급인 참사관이 가는데 두세 단계 높여서 대사가 직접 참석을 했고요. 네. 일본에서도 역시 대사가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 측에서 백지아 제네바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을 하면서 이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강조해 놓고 이제 와서 회의 직후에 그 완전 입장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 네.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조속히 철회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더불어서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경제 보복이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WTO가 가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측은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일본 측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정상적인 그 안보 차원의 행위이다. 이건 수출 규제가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일본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마땅히 할 수 있는 주권 국가의 조치이고 그동안에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했던 그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뿐이지 남들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지 차별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본 측 설명이 그다지 납득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의장 분위기나 여론은 좀 어땠나요? 일단 회의장에서 보면 이게 한국과 일본의 첨예한 갈등이기는 한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현장 영상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자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서로 바로 그 인접한 자리에서 네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냉전을 벌이고 있구나. 긴장감이 팽팽하다는 건 엿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통상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일본 측 대사가 기자들을 만나서 말하자면 백브리핑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잖아요. 네. 저건 국제회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7, 8년 정도 연속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런 건 보통 일본 측 관계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 있어도 기자들이 따라 붙었을 때 한마디 더 혹은 자세를 멈추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네. 그만큼 일본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해명이 필요할 만큼 저쪽도 다급하구나 저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현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이게 중대한 사안이구나 여기에는 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이 이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뭔지 구체적으로 말도 안 해주고 일주일 동안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북한을 들고 나왔죠. 네. 이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처음에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돼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네. 아주 까다롭게 수출하겠다는 네, 얘기를 그랬죠. 처음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각한 신뢰 훼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에 아주 중요한 전략 물자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요. 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발언이냐?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그럼 이분이 방위상이죠. 중의원이고요. 네. 100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에 수출을 했더니 30 정도는 어디로 간지 모르겠더라라는 게 근거 없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네. 그런데 연원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그 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네. 최근 5년 동안에 그 일부 전략 물자가 허가받지 않고 수출된 사례가 있느냐 그 네. 통계에 낸 적이 있더라고요. 5월 보도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전혀 다르고요. 네. 이 또 일본 정부가 이 자신들이 수출한 그 소재가 이 사린가스라고 하는 독가스가 있죠. 이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일본 NHK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이 사린가스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생소하지만 일본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공포의 대상이죠. 그렇죠. 살인가스. 지금 일본 정부나 일본이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NHK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키워드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살인가스. 살인가스가 뭐냐면 맹독성 신경가스인데 네. 95년에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일본의 그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네. 불특정 다수의 출근길 도쿄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인 적이 네네. 있었죠. 현장에서 1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중경상 포함해서 6,500명이 네, 다쳤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심지어 이 왜 이제 와서 살인가스이냐. 당시에 오음진리교 교주가 체포되고 23년 만인 작년 여름에서야 사형 집행이 돼요. 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살인가스 공포가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네. 당시에 일본 그 주요 언론들이 호해까지 발행을 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공포감이 높은데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전용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인데 둘 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 시나리오라는 얘기인데 그저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어떤 혐한 감정이나 네.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라는 키워드. 그렇죠. 일본이 늘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키워드. 납치 사건,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네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일본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베 내각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네. 정한론이잖아요. 정한론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주요 포석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그 정치적 구상을 네네. 한국 때리기로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가 급 진전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일본 우익 세력에게는 네.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더구나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는 이 상황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가를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그 북한과 피를 나눈 이 나라가 협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증거는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베 정권이 살인가스를 안보 불안 요소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살인가스 카드는 사실 2017년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였는데 네.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 그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아주 비등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일본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베 총리의 부인이 그 한 사학재단에 말하자면 국유지를 헐값에 네네.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더구나 이 과정에서 재무성에 있었던 문서까지 위조를 했거나 네. 없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거든요. 당시에는 그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그렇죠. 위협받는다. 뭐 이런 실각이 될 분석까지 수도 나왔었어요. 있다. 그리고 둘 다 국회로 불러서 그 초치 수준이 아니라 신문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올 정도였는데 네. 당시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그 전략물자를 통해서 살인가스를 탑재한 미사일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다 가정이죠. 네. 하나도 당시에도 아무 증거는 없었던 증거는 거죠. 없었는데 이게 먹혀들어요. 이게 먹혀들어서 이 이른바 사학비리 스캔들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가스라는 걸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그 산업부 장관도 어제 나서서 아니라고 네. 단호하게 해명을 했죠.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제재 대상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리고 관련한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을 불심 검문을 했는데 전혀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정부를 향해서 증거 있으면 대라.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 내일 모레 12일에 지금 일본 정부와 양자 협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엇갈린 보도들이 나와요. 일본 현지에서는 뭐 NHK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제재할 수도 있다. 공작기계 같은 것들, 탄소 섬유 같은 것들로 더 괴롭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반면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영국 언론이죠. 여기에서는 일본이 군사용 아니고 민간에서 사용하기 위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여하튼 일본의 입장이란 걸 보면 사실 아베 총리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손자예요. 네. 그 집안 전체가 그 한국에 대한 경시, 무시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 집안이고 네. 아소다로 재무상 또 어떻습니까? 아소 탄광이라는 데에서 한국 사람들을 강제징용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대표적인 그 일본의 전범 기업 네네. 중에 하나예요. 그 아소 집안 자체가 네네. 역시 정치 명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을 거고 내년도 한국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30대 그룹 총수들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만났죠. 네, 지난 1월 15일 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거의 반년 만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 네. 기업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 이게 청와대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전략 네네. 노출을 꺼린다는 건데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그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막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네네. 그 상황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언급도 분명히 나오는데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 공개는 안 됐다지만 기업인들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그 우회로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수입을 하든 아니면 중간에 어떤 나라를 하나 끼워 넣든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달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그 긴장감이 흘렀느냐 생각을 해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네. 가장 피해가 큰 순서대로 삼성, LG, SK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부품 생산하는 금호코롱 얘기를 해라. 마지막으로는 그 현대차나 효성처럼 관련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네트워크를 널리 가지고 있는 기업들 발언을 부탁한다. 아주 그 시스템 자체를 네네. 효율적으로 짜서 시간을 썼거든요. 그 정도로 정부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